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마을 박대훈 대표고요. 내일 이제 여러가지가 스탠바이 중에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원유 재고에 대한 경기지표까지 지금 현재 여러가지가 스탠바이 중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한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들이 사실상 이러한 핵심적인 경기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좀 움직임이 좀 결정되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방향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해서는 뭐 CPI라든지 PPI라고 하는 이런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경기 지표에 대한 예측력들이 저희 주식 투자 마을이 거의 대부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논평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실하게 조금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발표 직후엔 좀 떨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에 대한 측면들이 사실상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본다라면, 만약에 원유 재고량까지 생각을 안 했었어요, 원래 우리가. 근데 최근 접어들어서 러시아라든지 사우디에서 갑자기 원유 감축에 대한 연장을 해버리다 보니까 가솔린, 뭐 브렌트유, 원유 가격이 갑자기 빰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화에 대한 가격들이 또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이 금리로 죽여놨던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살아나는 우려감들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또 이 인플레이션이 또 살아나면은 달갑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물가가 살아나서 그동안 물가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엄청난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그래 고물가는 잡고 보자 라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지금 고금리로 이 물가를 다 때려잡아서 이제 좀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또 이러한 이 원유 가격의 폭등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또 촉매로서 다시금 불러일으키면 어떡하나라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더라면 3.8, 3.2, 이 3%대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측치가 원래는 전월이 이제 7월분이 3.2%였어요. 3.2%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예측치는 3.6%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뭘 하겠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데다가 내일 원유 재고량까지 이게 어떻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면, 원유 재고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원유에 대한 아무래도 가격이 또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유 재고량이 떨어지고 또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증시는 어떻게 되냐? 증시는 사실상 떨어지는 게 맞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증시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증시가 떨어지는 거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누가 움직인다? FED가 또다시 긴축을 좀 장기화로 좀 끌고 간다라는 우려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심포지엄이었죠. 그래,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이 나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데이터 기반으로서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게 제롬 파월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지금 심각하죠. 원유 재고에 대한 떨어지고, 원유 재고가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또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FED에 대한 긴축 정책이 지속이 되다 보면 또다시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이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도 또다시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만기 채권 이자도 상승하게 되면 위험 자산인 이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점점 불투명한 건 사실이지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가슴이 막막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진짜 많은 고객님들과 투자자님께 이제는 좀 좋은 소식들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이제 우리 고객님들 달러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만기 채권 이자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이제 조금씩 활력이 돋는지 내수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소비 패턴에 대한 산업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투자에 대해서 좀 우려감들을 좀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어렵죠. 러시아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내일 무조건 떨어지는 거네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을 정리를 하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원유 재고량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증시는 떨어질 거다. 하지만 이 FOMC 의사록 결과로 인해서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FOMC의 의사록에 대한 결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FOMC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다른 거 아니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원유 재고로 인해서 FOMC의 반등은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을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의 금리를 앞두고 있어요. 9월의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또다시 논의가 나올 텐데, 9월의 금리는 동결이 될 전망이 좀 높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80%로 점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확인을 했고 원유 재고를 봤어요. 근데 FED에서 많은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이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논의를 하겠지만, 단발적으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현재 5.5%인 금리를 또다시 2.5%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베이비 스텝으로 0.25%를 좀 올리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컨디션들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실업률은 진짜 1%에서 3%까지 갑자기 증가가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률이 최고치를 찍은 것도 이 금리와 실업률은 진짜 완전 정비례합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실업률은 덩달아서 상승해요. 그래서 금리 상승 시 실업률도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맞는데, 지금 FED가 원하는 게 물가 잡는 것도 맞죠. 물가를 잡는 것도 우선이지만 경기에 대한 부양을 하기 위해선 완전 고용도 목표예요. 근데 실업률 자체가 지금 현재 최고점을 달리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실업률을 빗대어 봤을 때, 이 긴축에 대해, 이 긴축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기업들도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또 그 사람들을 또 씀으로써 돈을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이 시점에서 또다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건 조금은 현실적으로 좀 맞닥뜨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접어들어서는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상을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것도 말이 안 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FED가 얘기를 하고 있는 최고금리 수준까지는 지금 현재 도달을 했죠. 최고에 도달을 했어요. 금리가 최고 상태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 추가 금리에 대한 정책은 바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9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함으로써 지금 단발적으로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로 봤을 때는 증시는 좀 하락할 수는 있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간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FED에서 이것 가지고는 금리 인상은 하진 않고 조금 9월 달에는 그냥 금리 동결로 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 경기 지표 보면서는 조금 시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그의 영향을 맞아서 조금은 하락에 대한 조정이 1, 2주 정도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는 있겠지만, FED에 대한 금리 인상이 바로 이렇게 금리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스탠스를 유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이번 달에 금리 동결에 대한 이 입장 표명을 말함으로써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높게 본다. 그래서 경기 지표 확인 후에는 증시가 떨어지고,
차후에 금리 동결 소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바라보고 있는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들 그래도 성에 안 찰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물가에 대한 이 위험 요소들은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니냐. 지금 원유 지금 현재 또다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 강달러도 사실이고, 지금 현재 이자 고이자도 사실인데,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맞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진짜 많이 재미없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계속해서 엿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 테슬라도 10%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테슬라도 10% 정도에 대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우리가 그렇게 주가에 대한 지수를 계속해서 엿봄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 이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고기능, 이 저장 능력,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 접어들어서 지금 이제 고대역 폭 메모리 HBM, 고대역 메모리입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고대역 폭 메모리에 대한 이 뭐랄까요, 납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승인을 받았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만큼 세계는 지금 뭐 AI에 미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저커버그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든 글로벌 대형 기업은 AI 이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의 필수 요소인 이 메모리칩 반도체, 고성능의 메모리칩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되는데, 아마 테마 형성이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봐요. 지금 그동안은 뭐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해가지고 너무 수급들이 많이 몰렸지만 계속 올라가는 건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거품이 터지는 시점이 온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품이 터지고 이제 훅 뜰 수 있는, 급부상할 수 있는 데가 반도체, 메모리칩 반도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쪽에서 이제 저는 터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저희 회원님들, 고객님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앤드 홀딩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회복이 된다라면은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눈길을 돌리고, 지금 같은 시장, 뭐 여러 가지 물가가 또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감들, 뭐 중폭적으로 이렇게 어수선할 때,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더 담아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이러한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FED의 이 최고 금리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FED가 여러분들 5.5%를 넘어서 진짜 금리를 6%대, 7%대까지 유지를 하면 실업률은요, 지금 6%에서 진짜 9%대까지 수직 상승인데, 실업률이 9%까지 상승하면은 전 세계엔 진짜 경제 대공황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까지는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래서 끝물쯤에서 지금 거의 뒤흔드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끝물쯤에서 개미털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투자해야 되는 목표만 좀 바라보고, 조금은 지금은 투자 심리를 잘 견고히 지켜나가는 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인으로 좀 넘어갈게요. 제가 원래는 이 방송 카테고리에 코인 방송 좀 몇 가지를 넣었는데, 이게 도대체 주식을 하는 유튜브인지 아니면 코인을 하는 유튜버인지에 대한 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코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하는 바람에 코인은 다 뺐었습니다. 근데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지만,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이 좀 어떠냐면은 또다시 좀 나쁘죠.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고, 코인 시장도 만만치 않고, 부동산 여건도 만만치 않고, 요새 진짜 다 만만치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코인 시장이 좀 빠르게 좀 빠졌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제 날짜만 하더라도 2%대까지 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이러한 분위기들의 연출은 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시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루나 사태 이후에 터졌던 이 루나 플랫폼 사태 이후에 터졌던 게 FTX 가상거래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2위를 차지했던 FTX가 파산을 함으로써 코인 시장에 엄청난 이 하락세를 연출을 했었죠. 그때 당시 최고 경영자라고 했던 샘 에크먼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한 돈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FTX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와장창창 무너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해 파산한 글로벌 코인 거래소 FTX가 이르면 13일, 내일이죠. 내일 2,600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3일 가상자산 시장 관련 외신에 따르면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와 계열사들의 매각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고, FTX는 앞서 법원에 보유 중인 자산 매각 승인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심리가 13일 내일 열릴 예정이라 지금 매각 승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라고 소식이 접어들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급락에 대한 연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법원에서 심리 결과가 이제 뭐 매각을 해도 괜찮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FTX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금액은 거의 한 9조 가량이 됩니다. 9조예요, 여러분들. 9조 가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솔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앱토스, 도지, 트론, 매틱스, 그리고 현재 리플, 이렇게 해서 여러 코인이 있는데, 지금 솔라나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솔라나에 대한 보유 매각을 좀 전폭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거를 시장 내에, 장내에 던지든 아니면 장외에 던지든 간에 어쨌든 던져대는 건 매한가지인데, 이러면 코인 시장에 대한 급락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솔라나라는 코인 자체도 거의 한 이더리움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솔라나에 대한 매각, 이 유통에 대한 매각 소식들이 접어들면 전반적인 코인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팔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작동이 돼서 계속 며칠 동안 코인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결과로 인해서, 결과는 아무것도 모르죠. 만약에 진짜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매각을 왜 하는 걸까? 샘 에크먼이 지나고 나서 이 지금 현재 존 J 레이 3세 FTX 최고 경영자가 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변호사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투자자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매각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 손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을 좀 이뤄내기 위해서라면 이 코인을 어느 정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일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손실 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회사 쪽인 측면에서 매각을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자산을 매각을 함으로써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지만,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샘 에크먼 때문에 가상거래소에 대한 파산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피를 봤는데, 또 이놈이 싼 똥을 뭐 하겠다, 치워보겠다고 새로운 CEO가 나와서 그 싼똥 치워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장내에 매각을 함으로써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피해를 봐요. 사실 이거는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피해자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연출을 시키는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결과값들이 이제 내일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뭐 결과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지금 시장 분위기만 본다라면은 거의 한 비트코인 거의 한 망각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뭐 해외 이 유명 커뮤니티에서는
이 FTX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장외 매각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뭐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 심리에 대한 이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도 열려있고 아래로도 열려있다. 그러면은 뭐 코인 시장이 끝난 건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ETF, 현물 ETF에 대한 승인들도 10월 달에 연달아서 있죠. 그래서 올해 10월 달, 11월 달부터 뭐 블랙록 ETF라든지 아니면 그레이스케일의 이 현물 ETF를 재신청할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한 ETF 신청들은 지금 현재 계속 스탠바이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호재성들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단발적인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이런 잔바람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을 좀 제가 좀 잘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생각을 하기에도, 코인 시장을 생각을 하기에도 하루하루가 좀 어려운 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앞을 보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앞에 주어진 것들이 정말 이런 하나의 정말 여러 가지 진짜 잡다한 것들이 진짜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잡다한 것들이 눈앞에 있으면 한치도 모르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뭐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것들을 정말 전량을 뭐 팔아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에 것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고 있는 악재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기 힘들지만, 이거를 버리고 좀 더 멀리 볼 필요는 있어요. 시각을 좀 더 멀리 보자. 하나의 좀 긍정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면, 한 번도 회의적인 시각에서 한 번도 회의론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우, 나스닥, 코스피, 글로벌 전 세계 증시를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증시 첫 개장일 날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들을 딱 펼쳐보면요, 차트가 우상향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기업들이 성장을 함으로써 이 차트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올라가는 차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발적으로 눈에 지워진 것만 보면은 투자하기 힘들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는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최고금리의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적인 긴축보다는 현재의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함으로써 차후의 경기 지표가 조금씩 차츰차츰 좋아질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 전까지 이러한 잔바람을 잘 막는다라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많이 어렵고, 투자를 하면은 고점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저점만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코인 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 저는 아무도 모르는 변동기 아니면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봐요. 예전에는 가상화폐 아니면은 진짜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지금도 코인 투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0중 8.5, 9명, 10중에 9명은 다 사기라고 보지만, 그 사기라고 했던 비트코인이 원래 2달러였을 때, 2,000원이었을 때 원래 없어졌어야 되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3,400만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계속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ETF 선물에서부터 지금은 현물 ETF, 그리고 SEC, 미국의 증권거래선물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상품으로서
투자로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들, 그리고 법안과 규제와 세금에 대한 법안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변곡점 속에서 이 코인 시장, 그리고 코인에 대한 이런 투자의 트렌드도 인정을 받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타이밍은 안 맞을지 모르더라도 이 타이밍은 언제든지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 마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계속해서 눈여겨본다라면 전 이 시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낙관적인, 그냥 종목의 사랑에 빠지면 망한다라는 얘기들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목의 사랑을 빠짐으로써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적인 대내적인 악재들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다시금 투자에 대한 신드롬, 투자에 대한 바람이 불러일으키기까지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드롬이 불 때까지, 그리고 시장이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